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근접하진 않았지만요, 백악관 일대 총격전이 발생했고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백악관에서 총격범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총격범은 백악관 인근 검문소로 접근하면서 경찰들에게 총을 먼저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백악관 내에서 취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성이 발생하자마자 건물 내부로 긴급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인해서 미국 비밀경호국은 백악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했고요, 건물 외부에 있던 기자들에게 대피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총격전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총격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매체인 뉴스네이션 기자는 25발에서 30발의 연속적인 총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지만요, 백악관을 겨냥한 공격인 것은 확실합니다. 당장 백악관을 향해 권총 3발이 발사했거든요. 캐시 파텔 FBI 국장도 FBI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응하는 미국 비밀경호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가능해지면 추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총격전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총을 맞아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백악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총격범이 백악관 내부에 진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백악관은 45분 동안 봉쇄되다가 해제되었는데요, 해당 총격범은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라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백악관을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요, 소식통에 따르면 나시르 베스트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는데 자신을 예수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진 몰라도 백악관 출입구 주변을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배회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백악관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어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암살 시도 정황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다는 뉴스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방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소식통들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위치와 구조가 표시된 지도와 자택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SNS에 이방카 자택 인근 지역을 촬영한 지도 이미지를 올리며 미국인들은 이 사진을 보라, 너희의 호화 저택도 비밀 경호국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감시 분석 단계에 있다, 우리의 복수는 시간 문제라고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지만요,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 시도는 이번까지 벌써 5번째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흐름을 보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총격범이 고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연설 도중 고개를 돌리는 순간 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현장 관중 한 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고 정치폭력이 현실이 됐다는 공포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9월 플로리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훨씬 계획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용의자는 새벽부터 현장 인근 수풀에 숨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 시간을 기다리며 장시간 잠복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소 12시간 가까이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용 소총까지 준비한 상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동선이 갑자기 바뀌면서 실행에 실패했습니다. 경호 당국은 이 사건 이후 대통령 이동 경로 유출 가능성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6년 2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개인 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장기한이 직접 사유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산탄총으로 무장한 상태였고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즉각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트럼프 경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시험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 만찬장 사건입니다. 언론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모인 행사장 인근에서 무장기한이 총기와 칼을 들고 보안구역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봉쇄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세장과 골프장, 개인 별장에 이어 국가 행사장까지 위협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이번 백악관 총격 사건입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고 기자들이 바닥에 엎드린 채 긴급 대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내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가장 불안하게 보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공격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장소와 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위협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까지 겨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해서 JD 벤스 부통령에게 전하는 유서를 항상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살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이 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 지침을 담은 유서가 집무실에 상시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서의 수신인이 벤스 부통령인 것은 그가 유사시 권력 승계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용의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거나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분노까지 결합하면서 공격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사당국도 최근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상당수를 조직적인 국제테러보다는 개인의 극단화와 가정에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에서도 굉장히 강한 호불호를 불러오는 인물입니다. 지지층에게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든 지도자로 보이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위험한 정치인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정치 스타일도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인물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상대 진영을 적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 언론 문제, 중국 문제, 중동 문제 같은 이슈에서도 매우 강경한 표현을 반복해왔고요. 이런 방식은 지지층 결집에는 큰 효과를 냈지만 반대편에서는 강한 분노와 증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현재 정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 갈등도 극단적으로 커졌고요. 온라인에서는 정치인을 향한 혐오 표현과 위협 발언이 거의 일상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회의 분노를 가진 인물들이 정치적 메시지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최근 가장 위험한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 극단주의와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과 암살 시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반대는 선거와 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사회 분위기를 보면 감정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협 가능성을 미국 경호당국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위기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공격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정치 전략을 자주 사용해왔는데요. 2024년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 당시에도 이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총알이 길을 스치며 지나가 피를 흘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해 계속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장면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동시에 트럼프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는 공격받아도 굴복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번 백악관 총격 사건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직후 백악관 공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신은 계속 위협받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자신을 미국 기득권과 싸우는 정치인으로 묘사해왔습니다. 언론, 민주당, 국제기구, 불법 이민 세력, 반대 시위대까지 모두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메시지는 지지층에게 상당히 강한 결집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암살 위험까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부에서 동정론과 결속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싸우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트럼프는 미국을 바꾸려 함으로 공격받는 것이라는 반응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암살 위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자체가 미국 정치의 긴장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